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또 1편에서 이제 워런 버핏 이야기를 빗대서 절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또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결국 시장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그쵸.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이던스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만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려요. 질문이 너무 길었다. 아주 심플합니다. 네네. 여러분 주식 투자 어렵잖아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투자라는 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 사거나 집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격언 흘러다니는 얘기 중에 시장은 귀신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답 나온 거죠. 그럴진데 종목 한두 개 이거 분명히 좋을 거라고 얘기 들어서 실패한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아까 그 중국 주식 종목 하나 가지고 운 좋게 거의 똔똔으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런 거는. 그 기간이 1년 반이었는데 1년 반 동안 그거 은행 정기예금만 넣어놨어도 그때 4~5%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 투자할 거 3개 투자하고 저도 지금 4개 종목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2개로 줄였습니다. 이제 그거는 컨빅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 투자하면 하나가 움직이는 거에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안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가격이 일직선 상승, 일직선 하락은 절대 없어요. 심지어 금리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금리도 급작스럽게 올랐다가 빠지고 빠졌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성격 캐릭터상 레버리지가 더 많은 주식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 투자할 거 2개 투자, 2개 투자보다 5개 투자. 물론 5개보다 50개가 더 많다 이럴 수는 없죠. 너무 많은 것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접근 자체를 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거를 5개 너무 많아. 그러면 3개 분산하는 거죠. 3개보다는 그래도 4개가 좀 나을 거고. 또 여기에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던 주식 하나만 가지고 분산을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채권 막 열풍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조금 지금은 이제 좀 끝에 와닿은 것 같긴 한데 그건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주식할 거 채권도 조금 섞어보고 채권 섞을 거 부동산 리츠 같은 것도 좀 섞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강조드렸던 그 주식, 채권, 리츠 등등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운용 전략을 쓰고 있는 ETF 같은 것들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4~5개 정도로 추려보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훨씬 더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반드시 답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아까 장기 투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고지식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최근에 2차전지 갖고 예를 들죠. 올 초부터 운 좋게 또는 제대로 분석하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겠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예를 들면 100%를 벌었는데 100%에서 지금 한 1~20% 조정 났을까요? 그럼 20% 그만큼 잃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 단기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매매하시면 하실수록 손실만 납니다. 손실만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일단 운용 비용 나가죠. 매매한다고 그거 정확히 맞추겠습니까? 고점 저점 절대 못 잡습니다. 저도 못 잡고 아무도 못 잡아요. 그거는. 맞췄다는 사람들은 운 좋게 맞춘 거고 그냥 정말 장기 투자해서 진짜 한 80년대부터 삼성전자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왕인 거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몇천만 원 딱 묻어놓으시면 그게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수익률이었으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워렌 버핏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묻어놓고 30년 정도 투자할 거 아니라면 적당히 수익이 내가 만족한 수익이 됐을 때 실현했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조금 들어갔다가 이래서 트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기관 투자가분들은요 매년 한 번씩 이익 실현해야 됩니다. 매년 정산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손실 났어? 그래 나올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 물론
펀더멘털 분석은 또 논외로 하고라도 그게 됐다는 전제로 하면 내가 만족하는 수익 또는 만족하는 손실의 폭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장기 투자, 이런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의 기회를 활용하는 그렇죠. 거. 그리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는 종목이 한 4-5개 정도 되는데 네. 3개, 2개로 줄였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해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것.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그럼요. 이야기죠.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주식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야기 해주셨는데 1편에서도 트렌드를 잘 파악하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언제나 우리들이 이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 투자업계에서 추세라고 하면 트렌드가 추세지 않습니까? 번역을 하면 추세라고 할 때는 보통 2, 4분기 또는 3, 4분기 연속됐을 때 추세라고 합니다. 그게 믿을 수 있는 흐름인 것이죠. 어제 올랐다고 앞으로 오른다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올랐다고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갔다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투자업계 많은 선배님들,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어떤 정론화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인식하는 방법이 보통 2, 4분기 또는 3, 4분기 연속이 되어야 그게 추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 파악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또 추세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의견인데, 아까 그 앞 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죠. 아까 제가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 말씀을 드리면서 28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죠. 실물 경기가 주황색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해서 그려놓은 거라서 그렇지, 그림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였을 때는 이걸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뭐 10년 볼 거를 5년 볼 거를 또는 1년 볼 거를 한 달로 쭉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든 경기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걸 잡고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못합니다, 절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좀 더 길게 올라가는 추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빠져가는 추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에서 이 작은 오르락 내리락의 패턴을 보지 마시고, 어렵고 사실은 올라가는 이 추세 흐름, 이거를 보자는 거죠. 이건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럴 때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경기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물 경기로 움직임을 판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 산업생산이라든가 무슨 소매 판매라든가 또는 뭐 정책 금리의 흐름이라든가 PMI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얼마씩 움직였냐 어쨌냐. 미국 같으면 작년 1, 4분기, 2,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6, 0.6인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지금처럼 역대급 위기가 온다라고, 또는 경기 침체 역대급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려면 작년이나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이미 그런 얘기가 무성했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때는 조용했어요. 왜냐? 그때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안 올렸을 때거든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주식시장 빠졌다고 해서 경기 침체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경계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때는 정말 마음 먹고 올린 거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때려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운용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배팅하는 ETF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물 자산도 작년 상반기까지 괜찮았거든요. 중반기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좀 더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수익 낼 가능성을 높이고 하는 작업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의견이죠. 네. 네, 방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사실 지금 오랫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되려면 일단 실업률이 완전 치솟아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네네네.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거의 실업률이 거의 최저,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할게요. 지난해 미국 경기 기준입니다. 지난해 1, 2, 4분기 마이너스 연속 성장하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큰 폭의 분기 성장을 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역대급 경기 침체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왔나요, 지금? 물론 이것도 호도되시면 안 됩니다. 경기가 정말 경기 펀더멘털이 훼손해서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 거라기보다는 작년에 예상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펀더멘털은 유지가 됐었어요.
작년 3, 4분기, 4, 4분기 플러스 성장하고 올해 1,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1.1%로 확정했다가 다시 수정치 1.3%로 올렸습니다.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패권국이 매년 또는 매 분기별로 1%에서 1.5% 성장하면 그게 평균 수준이에요.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그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금리 인상이라는 복병 때문에 무능한 그 지역은행들의 경영자들의 정말 그 얼치기 같은 의사결정 때문에 지역은행 위기가 와. 그것도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또 느닷없는, 그래서 항상 이슈가 많다는 건데, 디폴트 위기가 오니까 또 이걸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막 경기가 작살 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올해만 예를 들어서 보죠. 올해 주식시장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올랐지만, 미국 시장 올라서 괜찮았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또 올랐고 괜찮았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떠들어댔던 경기 침체 역대급 위기 아직 발현을 안 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죠. 이게 1년 있다가 올지 2년 있다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있다 올지 1년 있다 올지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그런 레토릭의 기준을 둬서 아예 손 놓고 그냥 뒷짐지고 아이고 걱정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